오랜만에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 당선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아주 치열한 경선을 벌여서 거의 국민의힘 대권 후보가 될 뻔했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졌죠. 예, 당내에서 졌습니다만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대구시장에 출마를 하겠다 했을 때 의아했죠. 그렇죠. 아니 당대표를 두 번이나 하고 대선 후보를 두 번이나 후보까지 간 사람이 무슨 또 지방에서 이미 지방 광역단체장을 했지 않습니까? 경남지사를 했죠. 근데 무슨 대구시장 하느냐. 물론 뭐 그 사람의 속셈은 있습니다만은 그때 본인이 한 얘기가 나는 스스로 하방을 하겠다. 이제 하방이라는 게 중국의 용어 아닙니까? 문화혁명 때 그냥 지역으로 내려가는 거. 그걸 하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대구시장을 발판으로 해서 2027년 다시 한번 도전할 꿈을 갖고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다 했는데 최근에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서요. 그럼 SNS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SNS 정치를 지금 다시 재개했더라고요. 했어요. 예, 저게 홍준표 이제 당선자죠. 아직 뭐 7월 1일 날 취임하죠.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족쇄가 없이 중앙 정치에 있을 때부터 당 대표를 한다고 할 때보다도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데 그 의사 표현의 줄기를 보면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그러니까요. 그래 참 특이하다. 그때 진짜 견원지간으로 너 죽기 나 죽기로 하던 분이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옹호한 호위무사처럼. 그러니까 호위무사가 되고 윤석열 지킴이로 지금 자처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게 제 생각에는 지금 그 홍준표 지금 당선자가 54년생인가요? 그 정도 됐을 거예요. 54년생이면 2027년에 73세쯤 되는데요. 아마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볼 때 좀 80살 가까이 돼도 대통령 하더라. 뭐 DJ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의 인기, 이놈의 인기는 참 주체를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이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 될 때 집권당 대통령하고 척을 지면은 이게 힘들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이해창 후보가 김영삼하고 척을 지는 바람에 뭐 그것 때문에 이인재 후보의 출연이었지만 그것도 사실은 YS가 이인재 후보를 부추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창 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DJ 수사 그때 정치자금 수사도 딱 그러니까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당선자가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구원은 구원이고 일단은 아생연후에 탈탈하고 그랬습니까? 일단은 2027년까지 살아남아야겠다. 그때 물론 더 유력한 후보가 나오고 뭐 워낙 많지 않습니까? 지금 집권당이 되면 사실 자칭 타칭 대통령 후보가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원희룡, 오세훈 뭐 워낙 많아가지고 뭐 한동훈까지도 지금 거론되니까 3.15 꽁증 뛰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홍준표 지금 당선자는 그래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 지금. 그럼요.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서포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적을 만들면 안 된다. 척을 져서는 안 된다. 척을 지면 안 된다. 이거는 아는 거예요. 그 이준석이 좀 그런 걸 좀 배워야 하는데요. 아직 어리니까 그거는 뭐 배우긴 힘들고요. 그래서 그 하방 정치라는 게 사실 대구시장이 무슨 중앙에 내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웃기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요? 아니 홍준표 의원은 경남지사에 있을 때도 끊임없이 중앙 언론에 큰 뉴스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이슈 메이킹을 하는 정치인으로서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구시장 내려갔을 때도 대구시장 하면 아마 거기에 앉아가지고 중앙에다 대고 계속 나팔을 저도 기억이 나요.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거기에 전념해가지고 실적을 쌓아가야 하는데 그거는 서울시장의 경우에 좀 그렇고 경기지사나. 그러니까 대구시장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대구시장을 발판으로 대통령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TK의 어떤 부름을 받은 맹주로서 다음 결국은 뭐 그 국민의힘 그때까지 당명이 유지될지도 저는 항상 모르겠지만 유지된다면 하여튼 그 보수의 어떤 성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그걸 발판으로 결국은 외연 확장을 해가지고 다음 2027년 대선에서 다시 한번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척을 안 재야지만 그래도 또 대구시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대구의 어려운 그런 경제 그런 예. 것을 야 홍준표가 오더니 살렸어 하려면 대통령의 지원 없이는 안 되죠. 예. 지난번 그때 대선 때 대구 같이 윤석열 후보고 내려가서 또 도와주실 거죠 막 그렇게 다짐을 받았잖아요. 대통령 되면은 대구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그때부터 말이죠. 대구시장 이제 하기로 하고 근데 그게 큰 게 있죠.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큰 일을 하려면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예산 지원을 누가 하냐? 결국은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뭐 예산실에서 짜 올리겠지만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당선인이죠. 당선인으로서는 참 자기 정치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받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이런 정치 감각이 아주 탁월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또 가려운 데도 착착 긁어주는데 17일만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정권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있었던 그 문재인이 알박게 해놓았던 것들 또 그런 뭐 그냥 하위직이라든가 뭐 이렇게 밥자리 기관장 같으면 모르는데 장관급 정무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이라든가 전현희 권익위원장 뭐 이런 자리들이 있는 정무직 장관급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버티고 있잖아요. 아니 나 임기까지 다 하겠다. 그런데 그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홍준표 또 이 당선자가 아주 뼈 때리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정무직 고위 공무원들은 당연히 자진 사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걸 못하고 있다고 버티는 것은 정말 후한무치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네요. 아니 지방직에서도 도지사라든가 시장이 바뀌면 그때 정무직으로 들어왔던 사람은 일괄로 다 나간다. 그러면 오히려 중앙직에서는 더 그래야 할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요. 너무 당연한데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진짜 후한무치란 말을 썼는데 자기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상혁 위원장하고 어떤 언론을 보는 시각도 완전히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이 민주당 전당대회 가서 한 말도 뭐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옹호하고 무슨 지원하는 듯한 발언. 그리고 전현희 위원장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쪽 사람입니까? 그게 중립적으로 방송통신위원을 하다가 내부 승진을 했다거나 그 다음 전현희 위원장 권익위원 하다가 내부 승진했다거나 그래도 사실은 정권이 바뀌면은 이게 서로 이제 새로운 정권의 어떤 그걸 출발을 위해서 물러나는 게 예의고 염치고 제가 그때 한번 이 자리에서 예의 염치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누가 강요 안 해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국정 철학을 달리하는 사람이 무슨 진짜 어이없는 일이죠. 뭐 밥벌이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장관급 자리 되면은 이거는 몽리 부리는 거예요, 진짜 누구 말대로. 몽리도 부릴 사람이 부려야죠. 그러니까 너 윤석열 잘해봐. 나는 그냥 여기 버티고 있을게. 지금 아까 배공규도 이야기했지만은 직권남용 계속 판결 나오고 구속되니까 어떤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못 한다고요. 인사권자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홍준표 의원 당선자 같은 경우는 있죠. 얼마나 편해요. 인사권이 없으니까 아무리 밑에서 후한 묻힌 이야기해도 직권남용 안 돼요. 왜냐하면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권성동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인사권자 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윤석열 대통령은 뭐 법대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한마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안 그래도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직권남용 배공규하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수사가 좀 많이 확대될 겁니다. 청와대까지도. 그런 입장에서 누가 한마디 해주면 좋겠는데 홍준표 당선자 같이 대외적인 어떤 사이다 발언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발언 잘하고 그리고 또 빅스피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론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당선자의 발언에 대해서 거부감 느끼는 분도 있지만은 그게 좋아하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경선 후보 때도 홍준표 그때 후보의 어떤 발언에 환호한 사람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뭐 대놓고 홍준표 잘한다 박수는 못 치지만 속으로 흐뭇하게 아마 웃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이런 장관급 자리와 엇비슷한 저 방통심의위원장 정현주 씨 이런 사람 같은 아주 대표적인 노무현 사람 아닙니까? 그때부터 하던 사람이 이번에 방통심의위원장 갖고 거기는 뭐 한 1년 정도가 아니라 2, 3년 뭐 그렇게 다 남아 있어요. 또 이 균형발전위원장 그렇죠. 김시호 씨 같은 경우 이것도 다 장관급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전혀 현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또 정책적인 이념과 철학이 다른 사람들인데 그 자리 내년 8월인가 9월까지라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말로는 이거 이제 앞으로 법이 좀 고쳐가지고 기관장 맞추겠다. 임기는 3년이고요.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보니까 그게 미스매치가 된다. 그래서 맞추자 하면서도 또 뒤에 가서는 자기들끼리는 다 짜고 있는 모양이에요. 서로 우리 절대 물러나지 말아야 합니다. 임기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딴 거는 몰라도 지금 방통위원장하고 방심위원장 이 두 개는 이쪽에서 아마 염치 없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데는 국회 170석 이것만으로는 나중에 여론전을 펼치면 불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을 장악하고 있어야지. 총선까지는 있어요. 장악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도 KBS, MBC 아직 뭐 정권 바뀌어도 전혀 바뀐지도 지금 바뀐지를 모르겠어요. 그 방송 논조를 들어보면 저도 가끔 듣는데 저는 잘은 안 듣는데 그리고 보수 종편 그걸 통제하는데도 방심위가 큰 역할 하지 않습니까? 벌점 3점만 되면 방송 허가가 취소되는데. 눈치 보느라고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종편들의 그 태도를 보면 보수 종편, 진보 종편이야 말할 건 없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전략이 국회를 통해서 다수석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그게 나온 게 바로 시행령을 갖다가 행수완박이라 그럽니까? 그런 걸 하는 거. 그쪽으로 가고 그다음 국민 여론전을 위해서는 방송계를 장악해야 되는데 이 방송계 사장 이런 걸 다 장악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방통위, 방심위를 잡고 있으면 얘들이 꼼짝 못한다. 이걸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후한무치가 아니라 뭐라고 해도 절대로 안 내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당선자가 최소한도 공직에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염치를 알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염치를 모르는 것 보니까 전혀 공복 자격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홍준표 지금 당선자가 윤석열 호위무사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딱 이게 잘못된 것이다. 또 국민 여론상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비판적인 여론이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까기에 나섰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박지원부터 까고 나선 거 아닙니까? 박지원이 국정원장 그만두자 나와가지고 온갖 언론 돌아다니면서 엑스파일이었더니 무슨 푸틴이 곧 제거되는 이런 국가적인 어떤 기밀 상황이랄까? 정보원의 원장으로 있으면서도 얻었던 그런 정보들을 막 흘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분이 국정원장을 했다는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철학 박지원 전 원장은 그랬대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 입 막기 위해서 국정원장 임명한 거라고. 그래 참 정말 맞는지를 모르겠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그게 맞다 하더라도 국정원장을 지낸 그 국가 원로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지금 국정원장을 홍준표 의원이 그랬더라고요. 이 MB 시절에 MB가 불러가지고 국정원장 맡을 의향이 없냐. 그래서 자기는 이 국정원장이라는 자리를 맡으면 물러나면 이걸로서 이제 모든 공직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더 큰 꿈이 있기 때문에 완곡하게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이번에 MB가 감옥에서 아직 확인은 못 했지만 홍준표 의원이 그런 것까지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이유고 이건 나중에 MB 나오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 정도로 국정원장 자리는 있죠. 국가 원로고 그다음 모든 비밀을 본인의 가슴 속에 담고 죽을 때까지 이걸 갖다가 품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물론 박지원 원장이 말한 게 무슨 까식거리도 좀 있고 이런 건 많겠죠. 그렇다 까식거리라도 있죠. 우리가 보통 이런데 나와서 친구들하고 떠드는 까식거리가 있고
국정원장을 지낸 분이 하는 그런 거는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그 박지원 원장이 어떤 국정원장을 그만두고 했으면은 지금 본인은 안 그래도 이번에 물론 무혐의는 나왔지만 네. 그 고발 사주 그거 뭐 무혐의는 받았습니다만은 뭐 조성은 씨하고 몇 번 만난 건 맞잖아요. 그래 그런 거 있고 그다음 본인에게 좀 더 쉬워지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면 국정원장을 지냈다면 이제 조용히 나 공직으로서의 모든 임무는 마감이고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 와도 나는 이제 그만두겠다 하지 않겠다 거절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오히려 거기 못 나가가지고 좀 온갖 로비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방송 출연료도 뭐 별로 많이 안 될 건데 그러시네요. 그래서 홍준표 당선자가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 현역으로 계실 때도 여의도 요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의도 요물이라고. 네. 어쨌든 정치 구단으로서 정치를 잘 아시는 분이어서 본인도 좋아는 하지만 너무 요물이다 이렇게 너무 얘기했는데 술수가 뛰어나다는 이번에도 그 관종 정치에 매몰되어 있는데 그걸 못 고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또 하나는 이재명 또 민주당에서 지금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무슨 이 정치 보복이다 어찌다 이렇게 하고 나서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또 홍준표 당선자가 탁 나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주 힘이 되는 하고 싶은 말. 예, 그렇죠. 5년 내내 적폐청산한 사람이 아직 수사도 시작도 안 했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보복 정치냐 어쩌냐 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게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또 일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니까 그런 걸 좀 알 거예요. 그리고 알죠. 본인이 뭐 홍준표 의원 같으면 한 4년부터 검사 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 해왔고요. 그런 생리를 잘 안단 말입니다. 잘 알죠. 그래서 이 뭐 공작 정치, 그다음 공작 수사 이런 것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의원이 정치 보복이니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시각의 차이지. 어떤 그 범죄 혐의를 가지고 수사한 데 대해서 그렇게 붙이는 거는 그 사람들의 입장이다 이거죠. 그리고 진실은 밝혀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혐의 나오면 얼마나 떳떳해요. 자기 정치 재개의 발전의 그 기반도 되고.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도 지금 검찰 그리고 홍준표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떤 캐릭터 성향을 잘 알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왜냐하면 검사를 같이 지내봤기 때문에 검사들의 성향을 안다고요. 군인 대통령은 어떤 군인들은 어떤 스파이도 파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군대 내에서 승진하는 게 사실은 뭐 능력도 있지만 어떤 그 서로 간의 공작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는 좀 달라요. 판사는 더 다르고 그래서 이 검찰들의 성향은 누구의 지시가 없고 누구의 그게 없으면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그런 걸 갖다가 홍준표 의원은 아마 자신하고 있고 자기도 모래시계 검사 뭐 많이 했지 그걸 내세우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없는 죄를 만들어내가면서 할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그 은연중에 내비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도 이재명을 아주 짚어온 게 아니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방탄복을 입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간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게 누구겠어요? 이재명 아닙니까? 그 지은 죄 많다 너.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사실상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에서 뭐 국민의힘이나 여기서 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뭐 이분은 하방한 사람이 저 시골에서 떠드는데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뭐 이렇게 야권 쪽 사람만 저격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홍준표 당선자는 이준석 지금 대표하고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복당을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반대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대표되면서 복당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경선이라든가 대선 과정에서도 쭉 이준석하고 이렇게 연대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또 이준석에 대해서도 아주 따끔하게 얘기를 했네요. 이준석이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취임 1년 됐다 해가지고 나도 이제부터는 자기 정치를 제대로 해보겠다 하니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무슨 타인 정치 했느냐 자기 정치 맨날 하던 사람 아니냐 더군다나 지금 정말 가까스로 국민들이
그냥 윤석열 보고 도와줘가지고 정권을 잡았으면은 정치를 모르는 윤석열 정부가 또 윤석열 정권이 기반이 내리도록 거기에 모든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뿌리를 내리도록. 아니 지금 이 당권 투쟁을 하고 있는 건 이거야말로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완전히 그 해방을 놓는 짓이다. 이렇게 또 이준석을 아주 직격을 해버렸네요. 그거는 홍준표 당선인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고교 손님하고 저하고 수십 번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걸 갖다가 이야기해 준 거고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내 정치를 하겠다. 사실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 윤석열 후보 때부터 한 여러 가지 몇 번 가출한 거. 그 다음 여러 가지 행태를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보다도 자기 정치 그리고 다음에 국회의원 되고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쭉 한 행동의 전체를 봐도 결국은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다. 이 때문에 이거는 뭐 홍준표 당선인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었고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돼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지금 예를 들면 권성동 원내대표라든가 그렇죠. 누가 했다고 하면 지금 또 이준석하고 펄펄 또 가출하는 거 아닙니까? 또 가출하고 날 이제 뭐 당무 거부하고 난리를. 그러면 근데 홍준표 당선인이 얘기하니까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거 다 옳은 얘기고.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사실은 홍준표 의원이 저 입을 좀 조심하고 이 처신을 잘했으면 기회가 오실 수도 있었는데 이심을 좀 얻고 했으면 좋았는데 적을 좀 많이 만드는 바람에 많이 만들었죠.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또 벼쳐가는 사람도 많으니까. 아무튼 뭐 홍준표 당선이 대구시장으로 있으면서 거기서 진짜 대구시장 지자체 장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중앙정부라든가 중앙정치를 향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지금 벌써 아직 취임도 하기 전부터 이렇게 서울에다 대고 막 쏘아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나 정치인 다시 안 한다 했지만은 계속 말하는 거 보면 정치에 계속 관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당선인이 대구시장 당선인이 됐지만 실제 그 마음은 왜 우리 그 뭐 무슨 밭에 가 있다 그러죠? 콩밭에 가 있다는 식으로 홍준표 의원은 아마 대구시장 자리는 맞지만은 마음은 저 여의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도 지금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킴이 역할을 할 것인가.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지킴이 역할을 하되 이게 보니까 별로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가 청구서를 이제 내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잖아. 그럼 나 좀 도와줘야지. 그 공천 좀 해주고. 근데 그게 조금 미흡하면은 그때부터는 또 딱 칼을 들고 나서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거나 회복 기미가 없으면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밟고 자기 꿈을 이루려는. 그러겠죠. 왜냐면 뭐 정치인이니까요. 정치인은 뭐 그렇게 당연히 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부터 하방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취임 이후 벌어질 하방 정치, SNS 정치가 어떨까? 저는 정말 흥미진진하게 드라마 일일 드라마 같이 펼쳐지지 대하 드라마가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 사안이 생기거나 할 때마다 홍준표 의원의 어떤 코멘트, 거기에 어떤 게 나올지 상당히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